취임 후 처음 뉴욕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 명의 거리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에 강경 반이민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이 빠져있거나 삭감됐습니다. 델타항공이 유아 2명을 포함한 부부를 기내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재외 국민이 한국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필 머피 민주당 예비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마주한 것은 수백 명의 거리 시위대. 성난 시위대는 트럼프의 차량 행렬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 뉴욕을 찾았습니다. 말콤 텀블 호주 총리와 인트레피드호 선상에서 만찬회담을 하기 위해 뉴욕에 온 대통령이 마주한 것은 시위대.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시위대 수백 명이 자리를 잡고 트럼프 차량 행렬을 향해서 야유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시위대는 드럼과 탬버린의 소리에 맞춰 뉴욕은 당신을 싫어해를 연호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인 인트레피드호 부근에서도 경찰이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시위군 중이 트럼프를 버려라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려 지원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2차 세계대전 중 코럴해 전투의 7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에 파티복을 갖춰 입고 나온 참석자들을 향해서 창피한 줄 알라고 고함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귀향을 반기는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역시 도로 주변에서 트럼프라 다행이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쫓아내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채 트럼프를 반겼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어제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 상원 통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국경장벽 설치 예산뿐 아니라 강경 반이민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이 빠져있거나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이 4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외 각종 이민정책 관련 예산도 삭감되거나 아예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665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에는 범법 이민자 추방 업무를 담당할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10,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체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유지됐습니다. 의회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대신 기존 장벽 교체와 국경 순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약 1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IC 요원 채용 예산은 제외됐지만 국경 수비대 요원 채용을 위한 예산은 포함했습니다. 무분별한 불체자 색출보다는 국경 수비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IC에 지원되는 64억 달러는 미립국자나 추방 대상자를 수감하는 구치소 운영 비용과 추방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뜻한 바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또 델타항공이 유아 2명을 포함한 부부를 기내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위에 군림하는 항공사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항공 승무원과 부부간의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과 함께 승무원의 즉각 내리지 않으면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브라이언 브리타니 시어 부부가 2살짜리 아들을 독립 좌석에 앉히려다 기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난달 23일 하와이 공항에서 2살과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LA행 델타 항공을 탄 부부는 2살 아들은
아들은 자신의 옆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앉혔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델타항공과 연방 항공국 규정에 따라 2살 이하 유아는 혼자 좌석에 앉을 수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1살짜리 아들을 무릎에 앉혀야 하기 때문에 2살짜리 아들은 좌석을 예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승무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승무원은 이들에게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언급한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네티즌의 비난이 들끓며 델타항공 보이콧까지 나오자 델타항공은 결국 4일 고개를 숙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투표 후 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들 많은데요. 어떤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재외 국민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25일에서 30일 재외 국민 투표가 끝나고 4일 한국에서는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올린 재외 선거인 2명이 한국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동남아시아 지역 거주 A씨가 특정 후보의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며 미주 지역에 사는 B씨도 특정 후보를 선택한 투표 용지를 찍어 카카오 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는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라도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나와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 논란으로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었던 전신 검색대가 인천공항에 확대됩니다. 알몸투식이라는 거부감과 유해 전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신 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 탐지 검색대뿐 아니라 전신 검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증가하고 있는 공항 테러 위협에 전신 검색대가 필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검색대는 2010년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투식이라는 거부감과 유해 전파 논란으로 극히 일부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최근 6년간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0,000명 중 5명 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전신 검색대는 자동 판독 기능이 도입돼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으며 유해파가 스마트폰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항에서 전신 검색대가 90%, 금속 탐지 검색대가 10%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형 전신 검색대는 먼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22대의 전신 검색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개항하는 제2터미널에서는 모든 승객이 전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2, 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 탐지 검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아시안이 주민 11명당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뉴저지 아시안은 3번째로 많았습니다. 아시안 인구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하와이주입니다. 뉴저지는 2015년 기준 전체 주민 895만 8천 명 중 9.5%가 아시안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아시안은 84만 9천 명으로 전국에서는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인도계가 31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계 13만 2천여 명, 한인은 9만 1,870명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중에서 아시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들섹스 카운티 에디슨으로 전체의 47.4%가 아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카운티 포트리는 40.2%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11에서 15년 사이 아시안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는 미들섹스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의 연간 평균 소득은 10만 8,504달러로 나타나 뉴저지주에서 인종별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인 백인과 무려 2만 달러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교육 수준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시안은 68.1%로 백인 37.5%, 흑인 21.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편 앞으로 50년 후 아시아계는 전체 미국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6일 뉴저지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주지사 선거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 머피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현 부지사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엑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뉴저지 주지사의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50% 지지율로 현재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필 머피와 공화당 킴 과다노의 양자 대결에서 머피는 50%, 킴 과다노는 25%로 나타났습니다. 3월 조사 때보다 머피는 3%포인트 올랐지만 과다노는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주지사 선거가 유권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추후 판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 중 머피는 26%, 짐 존슨 7%, 존 위스니우스키 5%, 레이몬드 레즈니악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과다노 부지사가 23%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잭 시아타렐리 12%, 스티븐 로저스 너틀리 커미셔너 5%, 사업가 출신 조셉 룰러 3% 순이었습니다. 한편 수년간 유력 주지사로 거론됐던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이 지난해 주지사 출마를 고사하면서 머피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현 크리스티 주지사의 주민 지지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기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일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달 일자리가 대폭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일 노동부는 4월 21만 1000개의 일자리 추가와 실업률이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4.5%에서 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최고조였던 2009년 금융위기 때는 9.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이 1%대 아래를 유지하면서 3월 고용 증가도 9만 8천 명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이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면서 4월 새 일자리가 대폭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4월에서 6월 2분기에 경제 성장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2017년 전체 경제 성장률은 2.2%입니다. 한편 4월에 고용 호조로 이틀 전 기준금리를 0.75에서 1% 그대로 유지시켰던 연준이 6주 뒤인 내달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소비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40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더스데이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186 39센트를 지불할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협회 측은 올해 마더스데이의 1인당 예상 지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 오른 수준이며 미 전체적으로 총 $236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마더스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주얼리 등 보석류로 $50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은 $42억 달러, 꽃은 $26억 달러, 기프트카드는 $25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대부분인 70%가 온라인보다는 백화점 등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LA 카운티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렌트비로 인해 당국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개발국 허드에 따르면 LA 카운티가 주택 혜택 대상을 넓히기 위해 가구당 소득 상한선을 올렸지만 LA 지역 렌트비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다른 지역의 소득 상한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4인 가구 소득 상한선은 오렌지 카운티보다 $10,000 낮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 비해 $35,00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클랜드 지역보다는 $8,000여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 11월 주택 개발자들이 주택 건설 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택을 일정 배정해야 한다는 서민주택 공급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일 오전 10시 버겐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와 버겐 카운티 법원에 폭발물 테러 위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8일에도 법원과 판사 등에게 폭발물 위협이 담긴 이메일이 전송됐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업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으며 오후 2시 30분이 돼서야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거주 중국계 유학생 4명이 토플 대리응시를 공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중국계 유학생 A씨는 다른 학생의 부탁을 받고 토플 시험을 봤으며 A씨의 토플 점수를 자신의 점수인 것처럼 속여 대학에 제출한 학생들은 노스 이스턴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애리조나 주립대에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A씨는 대가로 $7,00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오후 7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프로싱 제1교회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제1차 기도 모임을 엽니다. 이날 모임에는 이민자 보호교회를 선언한 뉴욕 일원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민자 보호교회의 정체성을 나누고 교회와 법률팀, 소셜워커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법률 지침서를 설명하는 워크숍도 함께 열 예정입니다. 3일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7에서 18회계년도 교육세와 지출 계획 자료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지역 121개 학군에서 교육세가 인상됩니다. 그레인렉 학군은 1.26% 인상될 예정이고 매나셋, 뉴하이드 파크, 제리코 학군의 교육세도 1.3에서 2% 인상됩니다. 교육 예산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웨스트버리 학군이며 반면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몬타그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다 오후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